침투 탐상시험 4강 수업을 15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형광법에만 적용이 가능한 침투 탐상시험. 이거는 건식현상법일 때는 형광만 합니다. 수용성, 습식현상법에는 수용성하고 수현탁성인데 그 중에서 수용성 습식현상법, 그 다음에 무현상법, 요거는 형광법일 때만 요 세 가지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CBT 시험 칠 때 다음 중에서 형광법에만 적용이 불가능한 침투 탐상시험은 해놓고 1번 건식현상법, 2번 수용성 습식현상법, 3번 무현상법, 4번에 말이죠. 다른 거. 그러니까 수현탁성 습식현상법하면 그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도 그 CBT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색법에는 적용 불가능한 침투 탐상시험 요또 나왔네요. 건식현상법이라든지 수용성 습식현상법 A라든지 무현상법. 이건 형광법에만 적용이 되니까 염색법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게 여기에 넣어두신 용접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용접법이라는 게 나와 있느냐? 비파괴 검사할 때는 많은 그 시험이 용접 제품을 검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우리 비파괴 검사에서는 금속 재료와 더불어서 용접법에 관한 문제도 CBT에 들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용접법은 크게 융접, 압점, 납땜, 절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융접이라는 것은 용접봉을 녹여서 그 이제 철판이나 용접편 붙이는 거. 그러니까 녹은 용접봉이 그 이제 틈새 들어가서 이제 양 재료를 붙여주는 거. 이게 융접이고, 압접은 프로젝션 용접이나 이런 것처럼 그 두 개의 제품을 압력을 가해 가지고 눌러서 붙이는 게 압접이고, 납땜은 이게 이제 주석이나 이런 금속으로 합금하면은 용융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 낮은 용융점은 그 녹이지 않더라도 전기를 가하거나 이러면 조금 충격만 주면 녹아요. 그 이제 선처럼 되어 있는 그 납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제 연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융접보다는 그 강도나 이런 거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강도나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곳이나 이런 데 납땜을 하고, 절단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용접과 반대가 될 겁니다. 어떤 시편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요 주로 보면 산세 아세틸렌 가스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보게 이제 자릅니다. 그래서 용접법은 크게 융접, 압접, 납땜, 절단법이 있다. 융접, 일반적인 용접을 말합니다. 아크 용접이고는 전기를 가하면은 그게 이제 아크가 튑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아크 용접. 가스, 산소, 아세틸렌 가스는 이 가스로 용접하는 거. 특수 용접,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은 다 압니다. 특수 용접은 뭐가 있냐? 세라믹 용접, 세라믹 웰딩에 놔지고요. 세라믹 웰딩. 세라믹 웰딩은 뭐냐면은 어떤 특수한 금속을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납땜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뒤에 어느 부분에 잘 나올 겁니다. 이거는 금속을 녹여서 그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세라믹 웰딩이고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빔 용접,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요데 나중에 그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수 용접은 세라믹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전자빔 용접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그 위에
압접이라는 게 있었죠. 압접. 압접은 뭐냐면 단접, 냉간압접, 저항용접, 초음파용접, 마찰용접, 가페르밋 용접, 가스, 그 다음에 압접, 뭐 이런 등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요거는 이제 지금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요런 게 있다는 거 분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항용접은요, 겹치기 맞대기법이 있습니다. 겹치기법은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스팟이라고 점용접입니다. 시임은 스팟 용접은 사이사이에 틈이 있는데 시임 용접은 그게 틈이 없도록 돌려가면서 총총총총 스팟 용접을 연결해서 시임 용접한 거고, 돌기 용접이라는 것은 뒤에도 아마 그림 나와주시는데 아래 위로 이제 그 모양이 조금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걸 눌러서 이제 접합하는 것, 그걸 돌기 용접이랍니다. 돌기를 영어로는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저항 용접은 이런 게 있고요. 납댐, 인두 납댐인 연납댐과 경납댐으로 분류합니다. 연납댐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녹고 경납댐은 그것 좀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걸 말합니다. 경납댐은 가스납댐, 논해납댐, 저항납댐, 담금납댐, 진공납댐, 유도가열납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꺼번에는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절단법, 산소 절단 또는 전기 아크로 절단하는 것, 그 다음에 플라스마라는 특수한 가스, 요건 아주 단단하고 요런 걸 절단할 수 있는 플라스마 절단,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용접을 하고 나면 열을 받아가 좀 휘거나 결함이 생깁니다. 그럼 치수상 결함이 있고 구조상 결함이 있고 성질상 결함 등으로 분류합니다. 치수상의 결함은 뭐냐면 가로 수축, 세로 수축, 회전 수축, 각 변형, 세로 굽힌 변형, 각골 변형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아마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 뒷부분에 어디에 여기 있을 거예요. 구조상 각종 용접 결함은 융합 불량, 용입 부족, 용접 금속 내의 각종 균열, 용접 열 영향부 부근 균열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앞으로 요래가면서 이런 걸 하나씩 어디에다가 그림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소개를 하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용접부 이런 것이 있고 용접부 결함이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침투 비파괴를 하는데도 이렇게 초음파 비파괴 검사를 이렇게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초음파 탐상 물론 나중에 거기에 자격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초음파 탐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로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부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결함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연속부 결함입니다. 불연속부를 검출하기 위해 가칭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초음파를 재료에 보내고 수신하여 검사합니다. 초음파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와 초음파를 얘기 한번 봅시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음파는 얼마냐 하면은 20 내지 2만 헐츠. 그 1초에 20번 왔다 갔다 하거나 2만 번 왔다 갔다 하는 20헐츠와 2만 헐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우리 가청 주파수로 갑니다. 초음파는 어떻게 되냐면 1 내지 10메가헐츠입니다. 메가가 붙었다는 여기에다가 공을 3개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은 1000이 되죠. 10은 뭐가 됩니까? 만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금속에서는 뭐냐면 1 내지 5메가헐츠, 이거 1 내지 5메가헐츠 범위 탐촉자가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주로 보면 탐촉자에 보면 1 내지 5메가헐츠인데 그 중에서 2메가헐츠, 4메가헐츠 탐촉자가 대표적이다 하는 거 알아뒀어요. 압전효과, 초음파는 압전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초음파 탐촉자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한데 그 안에 수정이나 이런 이제 압전제비 진동자를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순간적으로
전기를 세게 보냅니다. 근데 이게 전기가 세게 들어가면은,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세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감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손이 전압이 높은데 갑자기 되면 손이 움츠러들지요.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압 전기를 이렇게 탁 보내면은요, 수정이 가령 예를 들어가 진동자라면 거기에 탁 가면은 수정이 깜짝 놀래가지고 움츠러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였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자를 순간적으로 전압이 작동을 하면은 움츠러들겠죠. 또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본래대로 돌아오겠죠. 이게 워낙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니까 초음파가 나옵니다. 송신된 주파수가 금사체를 거쳐 수신될 때 되돌아오는 초음파가 탐촉자를 진동시켜서 전극 간에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압전 효과를 합니다.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라는데 여러분 모르더라도 압전 효과라는 걸 꼭 알아두고, 이 초음파 탐촉자는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가요, 전기 에너지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빠르게 진동자가 움직이니까 고주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초음파는 1 내지 5MHz다 하는 거 알아두고, 많이 쓰이는 것은 2MHz, 4MHz고, 그다음 압전 효과인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면은 그 초음파에 대해서도 한두 문제 나오더라도 풀이하는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책이 없는 건데 용접에 관한 참고 사항을 여기서 별도로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돌기 용접을 했잖아요. 돌기 용접. 돌기 용접을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전기를 가압하기 전에 보니까 요런 부분이 돌기 부분이에요. 돌기 부분. 그럼 가압을 하면 여기 어떻게 되면 딱 달라붙습니다. 통전가압하고 돌기부 용접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런 게 있죠. 교류 전원이 있고 압력을 가합니다. 가동함이 있고, 여기에는 상부 전극, 여기에는 하부 전극입니다. 여기 이제 돌기 용접을 하기 위해서 한쪽은 볼록 내려가고 한쪽은 위로는 요걸 압력을 가하면 홈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용접이 됩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돌기 용접, 프로젝션 용접이란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돌기 용접, 겹치기 용접 일종으로, 점 용접은 전극으로 전류 및 가압력을 집중시키지만 돌기 용접에서는 용접부에 돌기를 만들고 이에 의해 전류와 가압력의 집중을 꾀해 점 용접과 같은 용접부를 얻는 것으로 뛰어난 열평형을 얻을 수 있다. 돌기의 형상이나 크기에 따라 용접 조건이 정해진다. 요거 돌기 용접입니다. 점 용접은요, 한번 봅시다. 요거도 뭐 아까 비슷하던 전극이 있고 전극이 있습니다. 모재가 있습니다. 융착부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서 용접 변압기가 있고, 이제 딱 눌러주면 여기 이제 점으로 용접이 됩니다. 겹친 금속 부재를 적당히 성형한 전극 끝으로, 전극 요 끝 있죠. 전극 끝으로 고정하고 비교적 좁은 부분에 여기에다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 융착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부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부분적인 국부적인 가열과 동시에
전극으로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일종의 저항 용접입니다. 자, 테르밋 용접도 조금 전에 있었죠.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알루미늄과 산화철 분말, 알루미늄과 산화철 분말을 동일한 양으로 혼합한 요것을 우리 뭐냐면 테르밋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불을 붙이면은 산화철이 있으니까 강한 환원 작용합니다. 약 3000도씨의 고열을 발생하고 산화 알루미늄과 철이 녹아버려요. 이 용해철을 이용하여 접합하거나 살 올림, 살을 한번 더 올려주는 살 올림하기도 하는 용접입니다. 테르밋을 점화했을 때 반응은 8Al 플러스 3Fe3O4 이퀄 9Fe 플러스 4Al2O이다. 여기에 테르밋 용접이다. 이 용접봉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용접에 관한 또 참고사항 투를 봅시다. 시입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입용접. 시입용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벗 시입용접, 그 다음에 포일 시입용접, 메쉬 시입용접. 요걸 요런 게 있다는 거. 벗 시입용접, 포일 시입용접, 메쉬 시입용접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메쉬는 요렇게가 요 모양 있고, 버튼은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포일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시입용접은 점용접하고 다른 점용접은 땅땅 점점 찍다 보면 그 사이에 틈이 있지만 시입용접은 그게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점용접과 유사하지만 틈이 없이 쫙 돌아가면서 용접을 해버려요. 이게 시입용접입니다. 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슬래그 용접. 일렉트로는 전기입니다. 전기 슬래그 용접입니다. 용융 슬래그와 용융 금속이 용융 슬래그와 용융 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둘러싸고 용융된 녹아있는 슬래그 풀이라고 합니다. 풀에 용접봉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 슬래그 저항열에 의하여 용접봉과 모재를 용융시켜 위로 용접을 진행하는 일종의 특수 용접 방법이다. 여기 방법이다 두 개 있네, 그죠? 요건 잘못됐다, 그죠? 특수 용접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극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여기에 와이어가 있습니다. 와이어가 있고, 요 슬래그, 용융 슬래그 용접인데, 여기에 모재고, 여기에 구리, 브레이키트가 있고, 냉각수를 공급하고, 융착금속이, 이제 요리 들어가고, 냉각수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용접부 치수상의 결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횡수축이라 하면 가로수축. 밑으로 이제 본래 빨간 데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 요걸 횡수축, 가로수축이라고 해요. 종수축은 세로수축인데 빨간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종수축, 세로수축이고, 종굽히면 여기에 보니까 중립축에 여기 이제 조금 휘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립축이 여기 이제 이렇게 휘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종굽힘이고, 각 변형은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약간 이렇게 각 변이, 좌굴 변형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회전 변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게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걸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융접입니다. 이제 아까 용융 상태에서 금속의 기계적 압력 및 타격하여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용가제 사용하거나 이게 용가제 사용하거나 전자빔 용접, 티그 용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용가제가 이거 용접부인데 전자빔 용접이나 티그 용접 같은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티그 용접 같은 건 텅스텐 이네트 가스 아크 웰딩인데 선을 있잖아요. 쭉 총처럼 쏘면서
그 선이 용접을 하는 거니까 용과제는 아닙니다. 자, 용과제는 보통 용접봉을 용과제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게 용접이에요. 자, 앞접. 아까 했죠. 접합 재료의 용융 및 가열하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이걸 가압한다고 합니다. 용접봉 등의 융착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다. 용접봉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다. 납땜. 보통 주석, 납 등 금속 합금을 납땜용으로 사용한다. 납땜인도 약 300도씨로 달군 다음 용제, 염화아연, 염산입니다. 잠깐 닦아 요 왜 담그냐면 끝을 깨끗이 하고 땜납을 녹여서 접합부에 문지르면 틈새로 녹아들어 굳어져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점용접이 또 나왔지요. 겹쳐놓은 모재 앞쪽 끝을 적당하게 성형한 점거 누르고 여기에 전류 통하면 접촉면에서 발열합니다. 이 발열로 재료 온도가 상승하여 모재 자체의 저항이 커져 온도는 더욱 상승하며 이때 강한 압력을 가해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저 보면은 자동차 공장 같은데 요즘은 사람을 쓰면은 그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점용접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시입용접. 시입용접 요건 꼭 알아도 점용접은 그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새는 걸 기밀이라고 합니다. 물이 새는 걸 수밀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새는 걸 유밀이라고 합니다. 스팟 용접은 여기 셉니다. 공기가 새고 물이 새고 기름이 새는데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 기밀, 수밀, 유밀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원판상의 전극 사이에 비용접물을 끼우고 전극의 압력가에서 전극을 회전시키면 이 스팟 용접을 계속 틈새 없이 반복해 가는 용접입니다. 스팟 용접보다 전류 및 가압력을 모두 크게 적용합니다. 기밀, 수밀, 유밀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시인용접이다. 그 다음에 돌기용접. 접합하려는 용접금속의 접합 위치에 만든 돌기부를 접촉하고 가압하는 후 이에 전류를 통해서 비교적 작은 통전 부분에 저항열을 발생시켜 저항용접법이다. 그렇죠. 열을 발생이 저항용접법이다. 여기에도 여기에 이제 말이 조금 더 발생시켜 용접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테르밋 용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루미늄과 산화철 분말 쓴다고 알루미늄 산화철 가루 같은 양으로 혼합한 요게 테르밋인데 여기 불을 붙이면 강한 환원 작용으로 한 3000도씨 정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산화 알루미늄과 철이 용해됩니다. 이 용해철을 이용하여 접합하거나 살 올림하는 용접법이다. 살 올림이라는 거 어떻게 용접을 이거 조금 파여 있거나 하면 거기에다 이 금속을 좀 붙여주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처리. 아이고 요게 지금 하고 있는 16페이지입니다. 전처리.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 침투액을 적용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시험체 말이죠. 유지류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도료는 페인트가 묻어있거나 녹이 있거나 스케일, 산화철, 오염 등 표면 부착물 및 흠 속에 잔류하는 유지류, 수분 이런 것들 충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흠 내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투액이 잘 젖어들게 하는 것이 전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작동 원리 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요것도 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배우는 거 아니지만 요거 하면 종파라는 게 있습니다. 종파는 영어로 longitudinal wave라고 합니다. longitudinal wave. 그래서 요걸 앞 글자를 따서 L파라고 합니다. 그 입자가 아래로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가는데 입자 진동 방향, 파 진행 방향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입자가 아래 위로 가는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파가
쫙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빨리 이제 진행합니다. 여기 왜 압축파라고 하느냐 하면 저 입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입자가 뒤로 올 때 뒤에서 파 진행이 앞으로 가면 일시적으로 좁혀지겠죠. 그걸 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앞으로 쫙 갈 때 뒤에서 또 진동이 진행 방향이 또 앞으로 밀어주면 이건 굉장히 빨리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밀파라고 합니다. 자, 입자가 뒤로 올 때 파가 앞으로 가면 딱 몰리겠죠. 이건 소라고 합니다. 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자가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진행 방향, 파 진행이 앞으로 때리면 촥 앞으로 밀려가겠죠. 날려가겠죠. 그걸 우리는 말하면, 그 다음에 빡빡해지는 밀. 그래서 종파는 소밀파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파동이 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파가 가장 빠른 파입니다. 종파는 그래서 아까 압축파라고 했고 롱기튜디널 웨이브 하니까 L파, 소밀파 이렇게 됩니다. 각종 파동음파 중 가장 빠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횡파, 쉐어 웨이브 또는 이걸 S자를 때 S파라고 합니다. 입자의 진행 방향이 초음파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물결처럼 오르락 내려가면서 갑니다. 주로 같은 재질일 때 종파 속도 약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파장은 종파보다 짧습니다. 요거는 전단파 S파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고, 표면에만 나타나는 표면파가 있습니다. 레일라이파라고 합니다. 레일라이파라고 합니다. 표면 부근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특수파입니다. 표면 검출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초음파는 표면 검출이 좀 부적절한데 표면파를 쓰면은 좀 효과가 있습니다. 표면파는 또 횡파 속도 약 90%입니다. 근데 여기 표면파가 수침법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수침법이라는 거는 검사하고자 하는 물에 담궈서 하는 것만입니다. 판파는 램파라고 합니다. 램파. 재질 두께 파장 3배 이하일 때, 재질 두께 파장이 3배 이하일 때 판재 이용합니다. 파가 재질 전체 두께를 통해 진행하며 요건 대칭형, 비대칭형이 있습니다. 주로 박판 결함 검출에 쓰이고, 판파라고 나오면 무조건 박판 결함 검출이 뭐냐면은 라미네이션이다 하는 거 꼭 알아들었어요. 라미네이션 검출. 자, 이렇게 해서 초음파 또 지금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4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